네, 첫 번째 코너 기관의 눈입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의원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뭐 우리 한병화 의원이 얘기하신 종목들이 뭐 100%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유지투자증권의 웹사이트에 가면 리포트가 전부 다 업로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리포트 이미 다 발행한 거고 네.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진투자증권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네. 리포트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기 없는 내용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병화 연구위원의 리포트가 궁금하시면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일을 하시니까 거기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 영풍정밀이 있어요. 네. 지금 모습이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예, 그런데 계속 기관이 매도가 나와요. 기관이 이 종목 싫어하는 겁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뭐 저희 추천주이기도 한데 네. 왜 이렇게 기관은 많이 파느냐 추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종목을 매도하는 것 중에서 뭐 실적이 안 좋거나 펀더멘털이 악화돼서 하는 것도 네. 있지만 많은 부분은 펀드 매니저가 교체된다거나 뭐 운용사가 바뀐다거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풍정밀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혀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슈가 없으니까 네. 10,000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매우 박앤세일이다. 뭐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진투자증권 사이트에 가면 다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지난번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코멘트가. 그러니까 영풍정밀에 대해서 뭐 AS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풍력, 수소차, 전기차, 뭐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런 단어인데요. 오늘도 사실은 10시 반에 뉴딜 1차 미팅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20조 원의 펀드가 조성이 된다고 그랬고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아니지만 뭐 약간 원금 보장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감면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돈을 집어넣으면 지금 0.5% 받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장 비슷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이 펀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원금을 명확하게 보장해 준다고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그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배당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완화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은행에 예금 넣어 놓으시거나 지금 뭐 불확실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린 뉴딜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아닌가요? 그젠가요? 글로벌 흐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몇 페이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페이지짜리 가까이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 두꺼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게 뭐 세계적으로 뉴딜, 그린딜,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뭐 유럽,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그다음에 한국, 뭐 중국은 이미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저탄소 산업 구조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이죠. 두 가지로 꼽으라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 그리고 네. 그린화 요 두 가지 양대 이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바이오까지 겹쳐지면 네. 요 세 개의 축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늦은 부분이 이제 이런 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유럽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 보면은 뭐 전기차의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듯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왜 미국, 유럽, 뭐 일본, 대만, 대한민국까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네. 재생에너지가 이제 갖추어졌고요. 네. 전기차도 지금 빠르게 배터리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 것이죠. 네. 클린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빠르게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네네. 이게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가게 된다 네. 하는 이제 경험을 우리는 이제 지난 10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에 전부 다 뛰어들어서
자기들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가 원전을 뭐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것도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안에서도 이제 갈리는데 영국이 원전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작년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작년 좀 재작년 됐습니다. 얘기인데. 예. 네. 근데 그 CS 윈드의 대표이사님인가가 네. 나오셔서 네. 하시는 말씀이 원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코스트, 그 비용이 네. 풍력으로 만드는 해상 풍력으로 만드는 비용보다 30%가 비싸다.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원준이 영국은 힝클리 포인트 원전 한 기를 짓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짓게 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92.5파운드로 네. 팔게 되어 있습니다. 메가와트 아워당. 네네. 근데 최근에 이루어진 해상 풍력 그 입찰에서 네. 40파운드의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2배 이상 높죠, 원전이.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이제 해상 풍력 목표치를 원전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해상 풍력으로 바꾸면서 네. 10기가에서 30기가로 상향을 했고요. 아마도 올해 가기가 전에 한 40기가로 10기가 정도 더 올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 지금 10시 반부터 시작한 1차 뉴 그린 딜에 대한 미팅,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서두에 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팅이 진행될 거고 회의가 한 2시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될 텐데, 우리가 또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 해상 풍력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수소차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성하고 그다음에 성장성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되짚고 가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해상 풍력은 전 세계의 성장 속도가 2025년까지 약 한 20%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네. 보이고 있고요. 수소차는 워낙 지금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네네. 60% 이상 네네.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뭐 그 안에서 특히 수소차 같은 케이스는 현대차가 네네. 절반 이상을 2022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저희가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삼강 M&T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지금 그 우리 한병호 의원이 커버하시는 뭐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도 커버합니다. 뭐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간다. 아니면은 무슨 얘기냐? 펀드멘털이 굉장히 강한데 조금 참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훨씬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식은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의 포인트는 사실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네네. 11월 3일 날 바이든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네. 중요하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전기차, 수소차 시장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뒤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뭐 좀 재밌지만 어렵고 이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과거에 한 11% 포인트에서 네. 지금은 뭐 폭스뉴스에서 서베이하는 것은 뭐 한 4% 포인트까지도 지금 따라 붙었고 그다음에 일부 도박 업체에서는 둘의 그 사실은 그 경쟁이 거의 이제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면은 조금 이슈가 뭐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단기간에는 당연히 조정을 받겠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남은 걸 레임덕 제외하면 겨우 3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전 세계가 같이 이 저탄소화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네. 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큰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중요한 이렇게 볼 이슈는 수가 아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리포트를 또 하나 발간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간된 리포트는 종목은 무엇이고 네. 왜 발간하셨습니까? 그 리포트를. 후성을 오늘 저희가 추천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후성이요? 후성을 예. 추천한 이유는 이제 전기차 소재업체 중에서 가장 못 올랐습니다. 주가가 못 오른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주력 네. 시장입니다. 네. 예. 그 LiPF6라는 전액 첨가제를 이제 하는데요. 네네. 국내에 1,800톤의 공장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3,800톤이나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JV 공동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네. 그 JV의 대상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상위 전액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 시황이 돌아서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황은 지난 7월부로 월별 매출액이 이제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표가 보이는데요. 지금 네. 지난 7월부터 갑자기 그 빨간 선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왜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덜 팔렸고 갑자기 7월에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을 작년 6월 말까지만 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많이 낮췄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거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신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30% 이상의 고성장세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소재를 하는 업체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질적으로 매우 좋아지고 있어요. 아하. 네, 과거에는 이제 저가 전기차들을 많이 팔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리오토, 샤오평, 뭐 니오 이런 그 중국의 재벌 기업들이 네. 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는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면서 네. 상위 소재 업체들, 이제 네. 후성과 같은 상위 소재 업체들한테 매우 유리한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후성 제가 사실은 조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 후성이 사실은 그 LiPF6라는 예. 전액 첨가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만드는 회사가 뭐 경쟁사가 어디가 있고 이 회사가 왜 중국에서 이렇게 사실은 성장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LiPF6는 국내에서는 독점이고요, 후성이. 아하. 중국에서는 이제 업체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후성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잘하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중국의 이제 사업 파트너가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송은 사실은 원래는 그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그 맞습니다.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네. 에치가스 네, 쪽을 네.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쪽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상승 추세 있고 하니까요. 사실 이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네. 후성도 반도체 특수가스입니다. 아, 특수가스요? C4F6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WF6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C4F6는 이제 독점이고요. WF6는 SK 머티리얼스하고 이제 같은 것이죠. 근데 이 WF6도 역시 중국에다가 500톤 정도의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이 400톤이니까 중국에 더 큰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이 전기차든 반도체든 전 세계 수요의 50% 이상인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에다가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는 것은 매우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증설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적자가 이제 뭐 분기별로 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증설이 올 연말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큰 폭의 이익 성장세가 보일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그 목표가가 13,000원이에요. 네. 지금 뭐 11,000원 다 됐다고 보면요. 예. 얼마입니까 지금? 예, 11,000원 다 됐다고 보면 사실 업사이드가 별로 안 남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내년에 증설을 갖다가 하는데 네. 사실은 LiPF6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00톤인데 네. 중국에 3,800톤을 하면 뭐 200% 증설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 그 C4F6 이 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솔브레인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가스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타겟 프라이스가 이게 좀 보수적인가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타겟 프라이스 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의 증설한 물량으로 다 이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실적이고요. 아마도 이제 증설이 추가가 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제 상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 그린딜에 대한 청사진, 그 다음에 후성 리포트를 발간하셨기 때문에 왜 발간하셨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봉의 연구위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